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양한 호흡기질, 탄수화물, 우리가 지금 배운 탄수화물 말고 지방과 단백질이 어떻게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호흡률이라는 개념을 같이 겸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 배웠죠. 탄수화물이 소화되어서 포도당이 되면 포도당이 해당 과정 TCA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ATP로 바뀌는 과정을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탄단지를 얘기하죠. 주영양소, 탄단지. 주영양소라는 것, 즉 칼로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몸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게 유일해요. 해당 TCA 전자전달계,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형태로 바뀌는데, 단백질과 지방 역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은 단백질과 지방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해당 TCA 전자전달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지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다리 3개.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지방 한 분자예요. 요게 글리세롤 하나, 지방산 3개. 이렇게 생겼는데,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요거 해당 과정의 중간산물인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G3P로 바뀝니다. 즉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 중간산물로 전환되어서 이 뒤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피로부산으로 바뀌고 아세틸코에로 바뀌고 TCA 바뀌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NADH나 FADH2가 전자전달계에서 ATP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될 수가 있어요. 됐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랑 지방산 3개로 구성되는데,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의 중간산물로 들어간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G3P로 바뀐다. 그죠? 지방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지방산이라는 게 여기 이제 다리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탄소가 쭉 있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리 하나가 뭐 탄소 16개짜리, 18개짜리, 20개짜리, 22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지방도 종류가 있어요. 지방산을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탄소 2개씩 끊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탄소 2개씩 끊어지면서 요 탄소 2개가 뭘로 바뀌냐면 아세틸코에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요 다리 하나에 탄소가 만약에 18개다. 그러면 그게 다 끊어지면 아세틸코에 9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다리 하나에서만 아세틸코에 9개, 이런 게 3개 있으면 요 지방 한 분자가 아세틸코에 27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베타산화, 이게 이제 요 지방산을 탄소 2개씩 끊어가지고 아세틸코에로 바꾸는 과정을 베타산화라고 부르고, 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근데 요거 끊을 때도 NADH와 FADH2가 만들어져요. 요거의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일반 생물학 강좌에 담아놓을게요. 베타산화가 뭔지.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고교 수준에서 중요한 건 베타산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탄소 2개씩 끊어지면서 뭘로 바뀐다? 아세틸코에로 바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세틸코에 덩어리니까, 이런 덩어리를 3개나 갖고 있으니까 지방 한 분자가 담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1g당 9kcal를 내는 건 지방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방산의 그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뉘고, 글리세롤은 G3P로,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로 바뀌어서 세포호흡에 활용된다. 오케이?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죠. 이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있고, 그죠? 이 수소, 알기, 그 다음에 카르복시기하고 아미노기. 예. 그래서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산, 줄여서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세포호흡에 이용될 때 요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활용하면 질소성 노폐물이 생기고 이것들을 모아서 요소로 바꿔가지고 노폐물로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죠? 뭐다?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오고 활용된다. 근데 어디에 활용되냐?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세포호흡 중간 산물로 바뀌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피루부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아세틸코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 산물로 바뀌기도 합니다. 좀 다양하죠? 그러면 그게 뭐지? 궁금하실까봐 이건 몰라도 되지만 제가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미노산 20개가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건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우리 이제 20가지 아미노산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뭐 여기 있죠. 아르지닌, 글루타민, 히스티딘, 프롤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뭘로 바뀐다? 글루탐산으로 바뀌어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뭘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소류신, 메사이오닌 이런 것들은 뭘로 바뀐다? 숙신일코에로 바뀐다. 그죠?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이런 것들은 푸마르산으로 바뀐다. 그죠? 아스파라긴, 아스파라트산 이런 것들은 옥살아세트산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라닌, 시스테인 이런 것들은 피루부산으로 바뀐다. 그죠? 그리고 이소류신 이런 것들은 아세틸코에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루부산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아세틸코에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TCA 회로의 중간 산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미노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미노기는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피루부산, 아세틸코에이, 시트르산으로의 중간 산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시면 레닌저 생화학 책을 보시면 요게 전환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기회 되면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걸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구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세포호흡의 중간 산물로 들어가는지 요거 배운 겁니다.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에너지원으로 지금 내가 말을 막 떠들고 있는데 내가 탄수화물을 쓰는지 단백질을 쓰는지 지방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호흡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호흡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니까 소비된 산소의 부피분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 그죠? 들이마신 거분에 내뱉는 CO2의 부피를 가지고 호흡률을 계산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CHO의 구성 비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완벽하게 산화되었을 때 소모되는 산소의 양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정한 고유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가지고 호흡을 해서 산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호흡률은 1이 나옵니다. 이건 실험적인 값입니다. 실험적으로 1이 나오고 단백질은 0.8, 지방을 가지고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0.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쉽죠? 이게 탄단지 4글자, 3글자, 2글자, 그쵸? 가장 큰 수, 중간 수, 약한 수.
글자 수대로 숫자가 딱 바뀌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사람보다는 실험하기 편한 씨앗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씨앗이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그죠? 똑같은 양만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KOH. 요 KOH가 하는 일이 뭐냐? KOH는 얘가 하는 일은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잉크방울 여기 있어요. 씨앗이 이게 근데 그냥 씨앗 아니고 싹튼 씨앗입니다. 씨앗이 그냥 씨앗 상태로 저장되어 있을 때는 물질대사가 활발하지 않아가지고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싹이 틀 때 일어나는데 싹튼 씨앗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똑같은 양과 똑같은 종류의 씨앗을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KOH를 넣어요. 그리고 밑에는 증류수를 넣습니다. 대조군인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이 씨앗이 숨을 들이마셔요. 숨을 들이마시면 보시면 요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산소가 씨앗한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사라진 것만큼 잉크방울이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요 부피 중에 산소가 사라지는 것만큼 진공 상태가 될 게 아니니까 사라지는 것만큼 밀려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후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내뱉으면 그 이산화탄소는 이 KOH 용액에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하게 일정한 시간 동안 쭉 해서 이게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양은 보시면 한번 들이마실 때 요만큼 들어가고 후 내뱉으면 원래 이산화탄소만큼 뒤로 밀려야 되는데 KOH가 흡수해서 안 밀려. 다시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 이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5mm만큼 이동을 했어요. 여기 5만큼.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없어진 산소의 양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왜냐면 원래 이렇게 빨대가 있으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옆으로 하면 얘가 이쪽으로 왔다가 후 CO2 나오면 뒤로 밀려야 되는데 후 하면 이 나오는 CO2를 KOH가 다 흡수해버리니까 얘가 안 밀리고 계속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O는 소모된 산소량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소비된 산소량은 5가 됩니다. 5.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씨앗을 똑같이 넣었어요. 그죠? 똑같은 씨앗을 똑같이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얘가 소모된 산소량은 5cm로 똑같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씨앗,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만큼 넣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5만큼 소비가 됐으면 아래에서 또 5만큼 소비가 됐겠죠. 근데 이동한 양을 보니까 1밖에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밖에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5만큼 들어왔다가 쉽게 얘기하면 뒤로 밀린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CO2를 만들어서 내뱉으면 이 위에서는 KOH가 흡수해줬지만 밑에 증류수를 넣은 거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CO2가 만들어져서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모된 산소량만큼 들어왔다가 생성된 CO2 양만큼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cm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뒤로 얼마나 밀렸습니까? 그렇지. 4cm만큼 뒤로 밀린 겁니다. 4cm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5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1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뒤로 4cm 밀렸으니까. 그럼 왜 밀립니까? CO2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CO2의 부피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분의 4니까 0.8. 그럼 뭘 할 수 있다? 이 씨앗은 싹트일 때 단백질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해보면 씨앗마다 달라요. 어떤 씨앗은 막 0.7이 나오고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 씨앗은 저장해놨던 지방을 싹트일 때 쓴다는 말입니다. 그죠? 요 간단한 실험이에요. 간단한 실험. 지금 제 입에다가 이렇게 우리 운동선수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운동선수들 막 이렇게 뛰는 거 보면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끼고 하잖아요. 지금 저도 여기다 끼고 소비되는 산소량,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달리기 할 때 탄수화물을 쓰는지 단백질을 쓰는지 지방을 쓰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굉장히 나름 파워풀한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죠. 그죠? 탄수화물을 쓰는지 단백질을 쓰는지 지방을 쓰는지를 이 간단한 호흡률 실험으로 알 수가 있다. 구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커봤자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된 산소의 부피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보다 다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소비된 산소의 부피보다 클 수는 없단 말입니다. 똑같으면 1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울 거면 큰 수를 밑에 깔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 이렇게 하면 산소의 양이구나. 근데 얘가 똑같은 애가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조금밖에 안 들어왔지? 뒤로 밀렸구나. 뒤로 밀리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뒤로 밀렸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까먹지 말고 호흡률 구할 수 있겠죠?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